해피 뉴 이어! 안녕 여러분, 자말리입니다. 2020년이 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처음으로 찍는 겟레디미 영상이네요. 우선 스킨케어부터 같이 해볼게요. 플로어의 오일수 카밍 스킨으로 스킨을 찹찹찹 발라줍니다. 사실 오늘 피부 상태가 말이 아니라가지고 막 여드름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아마 마스크 착용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트러블이 올라온 것 같은데 사실 오늘 그래서 화장을 너무너무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민낯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약속 장소가 아니라가지고 부득이하게 화장을 하게 됐어요. 르누베르 에센셜 모이스처 더블 크림으로 피부에 유분막을 한번. 이 크림 진짜 많이 썼어요. 늦 여름부터 해가지고 겨울까지 꾸준히 잘 썼던 크림입니다. 엄청 제형이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수분감을 확실히 딱 채워주는 크림이라서 굉장히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오늘은 좀 수다를 떨면서 겟레디미 영상 찍어볼 건데 오늘 수다의 주제는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한테 메이크업을 받았던 썰을 한번 풀면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사실 굉장히 오래전 기억부터 제가 되살려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라서 천천히 그때의 기억을 되짚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팩트를 써줄게요. 에이솔루션의 아크네 클리어 리페어 커버 팩트 2호 내추럴 베이지 컬러 사용해볼게요. 이 팩트는 사실 제가 데일리하게 쓰는 제품은 아닌데 이 에이솔루션이라는 브랜드가 여드름성 피부 전문 케어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팩트 자체가 여드름성 피부에 적합하게끔 굉장히 순한 성분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피부가 쏙난 상태에서도 좀 부담 없이 바를 수가 있어서 오늘 같은 날 민낯으로 외출하기는 좀 그렇다 싶은 날에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이렇게 쓱쓱 밀어서 발라주고 두들에서 마무리를 해주는 제품입니다. 요즘 저처럼 마스크 때문에 트러블이 올라와가지고 좀 고민이시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제품이고 순한 성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커버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커버력도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이런 트러블은 이제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커버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옅은 잡티 같은 거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커버력이고요. 안에 또 이렇게 마블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초록색 마블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피부의 붉은기 커버에도 꽤 효과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 옆 같은 세밀한 부분은 브러쉬에다가 제품을 묻혀가지고 살살살 터치해주면서 커버해줄게요. 커버를 완벽하게 하진 않을게요. 오늘 어차피 피부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는 게 더 안 좋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썰을 한번 풀면서 메이크업을 같이 해볼게요. 우선 제가 가장 처음으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에게 메이크업을 받았던 썰을 풀어보자면 때는 바야흐로 제가 대학생 시절이네요. 대학생 시절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를 하려고 하던 때였어요. 그때 이제 취업용 준비 사진으로 증명사진을 찍으러 갔던 거예요. 요즘에도 사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취업할 당시에는 그 사진을 찍어주는 스튜디오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함께 해주는 그런 패키지 구성으로 그렇게 사진을 찍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머리를 좀 묶고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패키지식으로 증명사진을 찍는 비용이 헤어와 메이크업 사진까지 합쳐서 한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데 그 당시에는 제가 학생이라 가지고 굉장히 부담되는 비용이었거든요. 홀리카홀리카의 그레이 캐섀도우. 아무튼 생애 처음으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한테 메이크업 받는 거니까 얼마나 설레겠어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신을 하게 될까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스튜디오에 촬영을 하러 갔는데 딱 도착을 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분위기랑 사뭇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굉장히 공간이 협소한 느낌인데 한쪽에는 촬영을 위한 정장용 이런 블라우스랑 자켓 같은 게 쫙 걸려져 있고
한쪽에는 이제 메이크업 하는 그런 부스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헤어랑 메이크업을 같이 해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 스튜디오에서 상주하고 계시는 분 같았는데 딱 봐도 뭔가 좀 나이대도 조금 있으시고 베테랑 느낌이 나는 분이셔가지고 저는 그냥 뭐 알아서 잘 해주시겠거니 생각을 하고 메이크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기억이 되게 선명하게 나는 게 엄청 손놀림이 빠르신 거예요. 막 일사천리로 메이크업을 막 하세요. 막 엄청 빠르게 메이크업 하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한마디 하시는데 눈썹을 좀 밀어도 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뭐 당연히 전문가시니까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하고 네 그럴 수도 돼요 하고 위에 눈썹을 밀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썹을 정리하실 때 눈썹 아래쪽은 깔끔하게 깎으셔도 좋은데 이 위쪽 눈썹은 사실 건드리면은 이게 참 상황이 곤란해져요. 한 번 눈썹을 밀어주면 계속 밀어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되게 샤프심처럼 콕콕콕 나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싫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전문가가 하는 말이니까 네?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눈화장에 들어가는데 아이라인을 그려주시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쌍꺼풀이 있는 눈이다 보니까 이 아이라인을 최대한 속눈썹 사이사이만 채워서 그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어떻게 그리면 좋겠냐라는 질문도 하지 않으시고 아이라인 두께를 엄청나게 두껍게 그려버리더라고요. 제가 쌍꺼풀이 꽤 두께가 도톰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껍게 그려버리니까 이 쌍꺼풀이 다 묻혀가지고 약간 무쌍 느낌처럼 그렇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엄청난 당황스러움이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나이가 좀 어리기도 하고 약간 쑥맥이어가지고 그런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아이라인이 너무 두꺼운 것 같은데요? 다시 그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미용실에 가서도 그냥 저는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그냥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도 네? 이렇게 대답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제서야 이제 전문가라고 해서 이렇게 알아서 메이크업을 다 잘해주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지만은 그때 이제 어떻게 뭔가 말을 한다거나 수정을 해달라거나 말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성격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렇게 메이크업을 마치고 쉐이딩도 엄청 강하게 넣어줬어요. 막 노즈 쉐이딩이랑 여기를 막 엄청 돌려깎기를 하듯이 엄청 강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사진을 찍었죠. 당연히 사진이 마음에 들 리가 없죠. 사진을 찍는 내내 화장도 마음에 안 드니까 표정도 자연스럽게 안 나오고 막 미소도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막 물고 있어. 사진 촬영본을 딱 받아봤는데 생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얼굴이 사진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사진을 찍고 나서 저녁에 그 대학교 친구들이랑 밥을 먹기로 해가지고 다시 학교로 갔는데 친구들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야, 너 화장이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학생 때 그 10만 원이랑 거금을 주고 그렇게 촬영을 했는데 결과물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정말 너무 슬펐고 혹시 그때 찍었던 사진이 메일함에 아직 남아있다면은 제가 옆에다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띄워드릴게요. 제가 아니에요, 사실. 정말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만큼 다른 사람일 거예요, 아마. 아무튼 그래서 기대했던 거랑은 달랐던 저의 첫 번째 메이크업 받았던 썰이었고요. 두 번째 썰로 넘어가기 전에 요즘 제가 그 새로운 아이섀도우 팔레트 제품들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중에서 어떤 걸 써볼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이 제품을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언니시아의 겟주얼 팔레트 1호 제이미 빔 컬러고요. 컬러 조합이 되게 좋더라고요. 약간 핑크랑 로지 브라운의 경계에 있는 듯한 그런 색감들인데 베이스 섀도우랑 포인트 섀도우랑 작은 글리터 펄이랑 커다란 입자의 화려한 글리터 펄까지 이 팔레트 하나만으로도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의 팔레트더라고요. 오늘은 이 제품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일단 이 로지빛의 브라운 컬러로 베이스를 발라볼게요. 두 번째로 제가 메이크업을 받았던 썰은 제가 어떻게 하다가 되게 좋은 기회로 그 게리뷰티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에 제가 그 패널로 출연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 이제 그 패널들 이름이 베러걸스라고 지금은 베러걸스들이 등장하지 않죠, 게리뷰티에서. 그래서 거기 작가분 제의를 받아서 서울로 상경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받게 돼요. 오늘 그 출연하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그 걸그룹 메이크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인데 혹시 메이크업 룩을 시연할 모델이 되어줄 수 있겠냐라고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또 이제 그런 기회가 나한테 온 게 되게 또 영광인 거예요. 언제 또 제가 그 걸그룹 담당하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에게 제가 메이크업 받아보겠어요. 그래서 좋아요. 제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메이크업 시연 모델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유명한 분인지 몰랐어요. 처음 뵙는 분인데 요즘에 그 유튜브 채널로 엄청 급성장을 하고 계시는 아티스트 분이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그분한테 메이크업을 봤는데 저는 그런 뷰티 프로그램 촬영이 그렇게 바쁜 데인지 몰랐어요. 엄청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막 베이스 단계부터 꼼꼼하게 막 샵에서 받는 메이크업처럼 그렇게 시연하진 못하고 후딱후딱 막 카메라 안 돌 때 베이스 후딱하고 막 아이 메이크업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그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때 메이크업 컨셉이 약간 좀 특이했던 거죠. 그 아티스트 분도 저한테 조금 특이한 메이크업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되게 그 아이 메이크업을 강조한 스타일의 화장이었는데 사실 그 메이크업은 굉장히 유니크하고 재밌는 메이크업이었는데 제가 그 메이크업을 소화할 그런 얼굴이 못 됐던 거죠. 그래서 메이크업을 해주시고 막 주변에 그런 MC분들이랑 패널분들이랑 반응도 와, 뭐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딱 거울을 봤을 때는 이런 표정이 나왔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말로는 너무 화려하고 예쁜 것 같아요 라고 말은 했지만은 제 표정 관리가 아마 안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메이크업 받는 과정이 아예 통편집이 됐어요. 그냥 그 패널들 중에 한 명으로서 리액션 하는 모습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게릿뷰티 프로그램 특성상 그런 통편집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아쉽기도 한데 뭐 아예 통편집 당한 게 좀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좀 더 진한 컬러? 그렇게 메이크업을 방송에서 받았던 썰이 두 번째 썰이었고요.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메이크업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저는? 멀티가 안 돼, 나는. 뒤쪽 부분 이렇게 뿔그스름하게 발랐습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항상 블렌딩 브러쉬로 잘 펴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메이크업을 받아봤던 썰인데 그때는 제가 광고 모델로 프로필 사진을 찍던 날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샵에서 메이크업 해주시는 스태프분이랑 헤어 해주시는 원장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두 번의 경험이 있었고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해서 내 얼굴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메이크업을 잘해주는 건 아니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분이랑 되게 많은 상의를 하면서 메이크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의상도 여러 벌을 입었었고 메이크업 룩에 맞게끔 꾸며서 한 3단계, 4단계 정도에 걸쳐서 청순한 룩부터 해가지고 좀 세고 섹시한 룩까지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촬영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분은 이제 메이크업 경력이 그렇게 긴 분이 아니라서 저한테 어떤 컬러를 선호하느냐 혹은 뭐 아이라인 어떻게 빼드릴까요? 혹은 블러셔 컬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서 서로 좀 맞춰가면서 메이크업 컨셉을 상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받아봤던 메이크업 중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마음에 들었던 그런 메이크업 룩이 나왔었어요. 촬영도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룩, 세 번째 룩 넘어가면서 메이크업이 조금씩 진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나는 진한 메이크업이 어울리지 않는 얼굴을 가졌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확실히 좀 아이라인이 진해지고 아이 컬러가 진해지는 만큼 좀 제 얼굴에서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펄 섀도우 사용해서 눈 언더 쪽에 얹어줄게요. 근데 그때 당시에 좀 대박이었던 게 그 제 헤어 만져주셨던 헤어 실장님이 엄청난 금손이셨어요. 진짜. 그때 저는 제 인생 머리를 만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머리숱도 작고 직모라서 볼륨이 없는 게 고민이다라고 말씀드렸더니만은 막 엄청난 손길로 진짜 헤어를 엄청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메이크업 받으면서 그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전에 그 티아라 아시죠? 걸그룹 티아라의 헤어를 담당하셨던 실장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여튼 정말 너무 실력이 좋았던 분이셔서 그때 그분이 막 헤어 만져주시던 그 고데기랑 스프레이랑 이런 걸 적어와가지고 제가 나중에 구매를 해서 똑같이 따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건 정말 도구의 차이라기보다는 똥손이냐 금손이냐의 차이더라고요. 이 커다란 펄도 눈두덩이 위에 얹어줄게요. 그렇게 메이크업을 받아본 게 저한테는 되게 즐거운 기억이기도 하고 또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전문적인 메이크업이나 헤어 같은 거는 연예인분들만 거의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우리 같은 일반인은 그렇게 받을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되게 감사했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수다 떠느라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살면서 한두 번쯤은 그런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에게 메이크업을 받는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뭐 저처럼 취업용 증명사진을 찍는다든지 혹은 또 웨딩 촬영할 때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메이크업 해주시잖아요? 그런 날은 내 돈 내고 메이크업 받는 날인데 메이크업 망치면 엄청 기분이 우울할 거 아니에요. 내 돈 내고 지불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들을 모두 얘기를 하시면서 메이크업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거 얘기한다고 해서 아티스트 분이 기분 나빠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고 오히려 참고를 해서 더 열심히 메이크업 해주실 테니까 혹시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민폐는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그렸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상 오늘은 속눈썹을 붙이지 않고 뷰러와 마스카라만으로 속눈썹을 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급하면 메이크업이 망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마스카라는 솔직히 좀 대충 발라도 별로 티가 안 나니까 빨리빨리 발라줄게요. 바쁜 와중에 언더에도 마스카라를 바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언더에 펄 바르면은 꼭 마스카라를 이렇게 또 같이 바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블러셔는 투쿨포스쿨의 젤리 블러셔 피치 넥타 컬러 발라볼게요. 엄청 조그마한 사이즈인데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서 피부에 두드려서 발라줍니다. 와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노랗냐? 피부에 엄청 노랗게 올라오네요. 피치 넥타라고 해서 피치빛인 줄 알았는데 완전 귤색이에요. 이 컬러는 바르면 안 되겠다. 이 컬러는 없던 일로 하고 스틸라의 블루밍 소울 이 컬러 발라보겠습니다. 립은 에르시의 핑크 소다 컬러 발라볼게요. 이런 뽀송한 핑크 컬러입니다. 이렇게 바르고 오늘 메이크업 완성해볼게요.